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7월 15일. 저는 아마 그 날짜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7월 15일은 제가 친구들에게 제 청첩장을 주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랑 정말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 4명이 있거든요. 저까지 5명이라 저희는 항상 오각별이라고 불렸습니다. 5명이서 생긴 것도 비슷비슷하고 모두 각진 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별명으로 각진턱 하다가 5명이서 몰려다니는 걸 보고 오각별이라고 불렀거든요. 별 그림을 그리면 꼭지점이 5개 있게 그려지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그 오각별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별 모양으로 서로 우정반지도 해서 끼고 팔찌도 해서 끼고 그중 3명은 어깨 뒤쪽에 작은 별 모양 타투까지 했습니다. 물론 저와 또 다른 친구 하나는 타투가 무서워서 못했지만요. 그 정도로 저희 우정은 20년 가까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 차례대로 결혼을 하고 5명 중에 딱 2명 남았을 때 제가 마지막에서 2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청첩장도 줄 겸 우르르 다 만났는데 제일 먼저 결혼한 친구가 표정이 영 말이 아닌 거예요. 일단 제 경사가 있으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저 빼고는 다른 친구들이 다 사정을 아는 듯 그 친구 눈치를 흘끔흘끔 보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나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듣지 마. 경사 앞두고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재수없어. 아니, 재수가 없건 말건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고 너희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왕따 시키는 거야 뭐야. 나도 말해줘. 진짜로 알 거 없어. 그리고 얘네도 다 일부러 안 건 아니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속 터져서 한탄하는 거 듣다가 그냥 지네끼리 얘기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거야. 굳이 너한테까지는 알릴 필요 없어서 말 안 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려는 친구를 붙들고 저는 억지로 계속 캐물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기에는 친구 표정이 너무 안 좋았고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살도 쭉 빠져있더라고요. 걔가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안 해본 다이어트 없이 다 했어도 살이 빠지지 않아 저희 안에서는 굳건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반쪽이 된 걸 보고 처음에는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부러워했는데 가만 보다 보니 표정도 안 좋고 영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하도 체근을 하니까 그제야 그 친구가 털어놓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홀아버지랑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 친구 중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아버지는 연애는 좀 하셨지만 딱히 재혼은 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에 재혼 상대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남편의 친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떨떨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연이라도 그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남편 친모가 남편 고등학교 3학년 땐가 2학년 땐가 어쨌건 동네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우리 시아버지랑 이혼하고 그 충격으로 남편이 삼수한 거였거든? 삼수하고 간신히 대학 합격해서
거기서 나랑 동기로 만난 거잖아. 아, 맞다. 네 남편 너랑 학번은 같은데 너보다 나이는 3살인가 4살 많다고 했었지.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도 그때 너무 마음고생해서 지금까지도 그때 어떤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계시고, 우리 남편은 그날 이후 자기 친모랑은 완전히 연락 끊고 살고 있었거든? 나 결혼하기 3년 전인가? 시아버지가 그래도 다니던 복지관에서 좋은 분 만나서 그분이랑 재혼하셨잖아. 그분이 지금 내 시어머니고. 그래. 너희 시어머니 엄청 좋으신 분이잖아. 나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친모가 아닌 줄은 몰랐네. 나도 결혼하기 얼마 전에 알았어. 남한테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친모보다 더 우리 남편한테는 알뜰살뜰 해주시는 분이었으니까. 남편도 자기 친엄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근데 난 몰랐는데 우리 결혼하는 날 친모가 어떻게 소식을 듣고 식장에 왔었나 봐. 아마 남편이랑 우리 시아버지는 친모가 온 걸 알고 펄펄 뛰면서 식장에서 막 내쫓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나는 신부 대기실에 있느라 몰랐지. 그제야 친구들이 한두 명 더 말을 보태더라고요. 그 소동을 본 친구도 있었고 신부 대기실에서 같이 사진 찍고 도와주느라 못 본 친구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동을 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난동을 부리는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헛소리를 해대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정색하면서 보안요원 불러다가 끌어내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 그런데 나는 진짜 몰랐다. 거기서 우리 아빠랑 눈이 맞은 거야. 내가 진짜 환장한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회로가 정지해서 뭐라고 반문할 단어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입을 떡 벌리고 하고 있으니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친모가 우리 결혼식장에 와서 난동 부리고 쫓겨나다가 우리 친아빠를 밖에서 만난 거지. 우리 아빠는 뭣도 모르고 왜 여기서 이러시고 있냐, 안에서 무슨 일 있냐 물은 거고. 그때 남편의 친모가 온갖 가머니설과 거짓말로 우리 시아버지는 현포양쳐버린 나쁜 놈, 우리 새 시어머니는 그 자리 꿰찬 후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우리 아빠 세상 귀 얇잖아? 그 말을 믿고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연락처 받아가지고 애들 사는 얘기나 종종 그냥 전해주고 그러겠다고 했대.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아빠가 홀딱 넘어간 거지. 야, 연애한 지 2년 반이란다. 결혼하고 싶대. 그런데 지금 아빠랑 그 여자랑 결혼하면 나랑 남편이랑 이혼할 판이야. 나 정말 머리 복잡해 죽겠어. 야, 그게 말이 돼? 너희 아빠하고 뭐라고 얘기를 좀 해야지. 네 남편이 뭐라고 말 안 해? 말도 마. 남편 친모가 우리 아빠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해놨는지 우리 아빠 지금 내 남편 엄청 미워해. 자기 엄마한테 배은망덕하게 한 못돼 먹은 호래자식이라고. 나한테도 그런 부모공도 모르는 놈 같이 살아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이혼해버리라고 난리라니까. 내가 아주 가운데서 죽겠어. 그러자 나머지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 완전히 꽃뱀인 것 같은데 재산이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받아서 그건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아빠가 노후 자금으로 들어둔 퇴직연금이나 기타 다른 것들 싹 다 뺏기고 말년에 내가 아빠 떠맡아야 될까봐 난 그게 겁이 난다. 아니, 내가 내 아빠 봉양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내 남편하고 아빠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잖아. 그런데 내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아빠를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아, 정말 결혼이 삶의 무덤이라더니 나 완전히 땅 파고 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렇게 청첩장을 주며 행복해할 줄 알았던 그날의 저녁 식사는 제일 먼저 결혼한 친구의 황당한 사건 커밍아웃으로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저한테 결혼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결혼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 앞이라 그런지 그 말에서 진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빵빵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청첩장을 좀 일찍 뽑은 편이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엄마가 조금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셔야 되는 일정과 결혼식 일정이 조금 타이트한 감이 없지 않아 청첩장부터 먼저 돌리고 상견례를 결혼식 보름 전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남편 쪽에도 홀아버지고 저희 엄마는 홀어머니고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이미 살가운 아들 같은 존재고 저도 시아버지에게 몇 번 따로 인사는 갔었거든요. 엄마와 시아버지 만나는 자리 간소하게 할 거여서 엄마 퇴원 후에 결혼 전에 얼굴만 보자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주고 5일 뒤 저는 뒤늦은 상견례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상견례지 양쪽 집 부모님이 서로 얼굴 보고 결혼식 전에 인사 나누는 자리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상견례 시간 내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처음에 시아버지를 보고 보인 행동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엄마 뭔가 깜짝 놀라거나 당황하는 일이 있어도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에 들어가서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저희 엄마가 너무 화들짝 놀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도 너무 당황하며 멍하게 서서 저희 엄마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뭔가 이상했는지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분 혹시 아는 사이세요? 왜 이렇게 서로 보고 놀라세요? 그러자 시아버지도 저희 엄마도 서로 손사래를 치며 알긴 뭘 아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 좀 놀랐다고 얼버무리며 넘어가더라고요. 그날의 상견례 분위기는 진짜 이상했습니다. 보통 그래도 결혼 앞두고 자식들 옆에 있으면 서로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식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서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남편이 옆에서 서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얘기 저에게 말도 걸고 중간에서 마치 통역하는 사람처럼 화제도 전환했다가 결혼식에 대한 브리핑도 했다가 그렇게 힘겹게 그 시간을 끌고 갔습니다. 오죽하면 눈치 없고 별로 이러쿵저러쿵 말 없는 남편이 상견례 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혹시 우리 아빠랑 장모님이랑 무슨 가해자, 피해자 이런 걸로 만난 적이라도 있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 내 친구도 얼마 전에 희한한 일 있었거든. 거래처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 글쎄 자동차 사고 때문에 경찰 부르네 어쩌네 보험 사기네 어쩌네 진짜 멱살 잡고 싸울 뻔했던 사람이었대. 다행히 내 친구가 피해자였고 그 사람이 가해자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거래고 뭐고 다 엉망될 뻔했다고 하더라고. 아씨 근데 우리 아빠랑 장모님이랑 눈치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 나도 아빠한테 물어볼 테니까 자기도 한번 장모님께 여쭤봐. 혹시 차 사고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나쁜 일로 만나신 적 있냐고. 분위기 영 이상하던데? 뭔가 있긴 한데? 그렇지. 분위기 이상하지. 나만 느낀 거 아니지. 우리 엄마 그렇게 당황한 거 처음 보고 아버님 거의 밥도 하나도 못 드시던데. 그러게. 둘이서 뭐 나쁜 일 있었나?
아, 결혼 앞두고 영 껄끄러운데?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아버님이랑 별 사이 아니야? 정말로 얘기 좀 해봐. 아우, 엄마 태도가 영 이상했잖아. 아휴, 이상하긴 뭘 이상해. 그냥 닮은 사람 생각나서 그랬어. 닮은 사람 누구? 아휴, 참 그런 게 있어. 괜찮아. 너 결혼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는 그러면서 저에게 짜증을 확 냈습니다. 아니, 그것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친구 사례도 있고 엄마를 의심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 아실까요? 의심을 하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내 마음 자체를 그렇게 두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마음이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저희 엄마를 믿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로 뭔가가 일이 일어나서 저희가 그걸 알게 되면 저희 결혼은 흐지부지 되는 거고 정말 문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가장 좋은 건 엄마와 시아버지가 진짜로 아무 관계가 아닌 정말 저와 남편의 이상한 착각인 거. 그게 가장 베스트였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면 제발 끝까지 들키지나 말아라 하는 게 제일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 남편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남편도 눈치가 그렇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자기 아버지와 제가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가운데서 본인이 알아서 컷하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여튼 상견례 이후 결혼 당일 그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거나 결혼은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한 게 저희 시아버지랑 엄마가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한 번 드니까 마냥저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제 결혼식에서도 제 눈은 끝없이 엄마 뒤만 쫓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시하는 제 눈이 무색하게 엄마와 시아버지는 정말로 누가 봐도 의심이 될 법한 행동을 결혼식장에서도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이서 서서 얘기하는 것도 그 분위기가 뭔가 애틋하고 희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야, 근데 너희는 사돈님끼리 엄청 친하신가 봐.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너희 엄마가 저기 네 시아버지한테 오라버니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순간 등골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제가 웨딩드레스 깊이 파여있는 거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웨딩드레스 치고는 굉장히 꽁꽁 싸매는 드레스를 입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바람도 아닌 친구의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친구가 멋쩍다는 듯이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 워낙 결혼식장 분주하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 오각별 모임 중에 가장 귀가 좋은 아이예요. 절대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 들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다가 피로연 자리 한쪽으로 저를 끌고 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네가 주인공인 날이어서 이것저것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설마 너도 시아버지랑 어머니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헉, 우리 굿해야 되는 거니? 아니 잠깐만. 우리 시어머니랑 우리 아빠부터 내가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거니? 아니 요즘에 우리 모임에 다들 왜 이러니? 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아직 잘 모르겠고 뭔가 이상한 건 느껴지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봐야 한 동네에서 살았던 오빠 동생이거나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야, 한 동네에서 살았던 오빠 동생이면 왜 너희한테 어떤 관계인지 얘기를 하네. 뭐든 말하지 않는 관계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어쨌건 됐다. 일단 오늘은 네 결혼식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너 살면서 조금씩 신경 써라. 친구의 그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혀서 솔직히 말하면 그날 신혼여행 떠나는 길도 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악몽까지 꿨다니까요. 저희 엄마랑 시아버지랑 재혼하는 꿈이요. 제가 신혼여행에서도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혹시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전해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아니 글쎄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그랬구나. 사실 나도 비슷한 거 들었어. 자기가 뭘 들어? 뭘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우리 아빠가 장모님 이름 부르더라. 순간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져 손발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니, 사돈 이름 부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건 사실 말 다 한 거잖아요. 저랑 남편은 신혼여행이 거의 이별여행 분위기였습니다. 둘 다 정말 침울했어요. 여보, 혹시 우리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그냥 이대로 신혼여행만 오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 오는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야. 헤어져도 우리 아빠랑 장모님이 헤어져야지. 아니야, 내가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빠하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까? 아니 근데 내가 결혼 전에 얘기했을 때 아빠가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펄펄 뛰면서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왜 장모님 이름을 불러? 그리고 장모님은 왜 우리 아빠한테 오라버니라 그래? 야, 네 친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아니야, 걔 귀 좋다 그랬지. 미치겠네. 남편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중얼하며 한숨을 푹푹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희는 일주일의 신혼여행 기간 내내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 관계에 대한 걱정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비행기도 하루 먼저 끊어서 한국으로 일찍 들어왔어요. 양쪽 집 부모님을 만나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일단 저희 신혼집에 짐을 놓고 시아버지한테 먼저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앞에서 저랑 남편은 정말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둘이 우뚝 서서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대화를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남편이 울그락푸르락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제가 꼭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애절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오빠,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애들한테 언제까지 말하면 안 돼? 그냥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애들 알아봐야 마음만 복잡하지 뭐 좋을 거 있나. 너랑 내 사이가 그렇게 이해받을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요즘에야 세상이 달라져서 어떡하든 뭐 설명해야겠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숨기고 살아온 게 있는데 지금 와서 새삼 뭐라고 말을 하겠냐. 그래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모른 척 모르는 사람인 척 살 수도 없잖아. 애들이 자꾸만 물어보는데 계속 거짓말 하기도 좀 그렇고.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사돈끼리 뭐 만날 일이 그렇게 많다고. 괜찮아. 너랑 나는 지금처럼 그냥 만나던 대로 만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엄마에 대한 배신감이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재혼하라고 할 때마다 저희 엄마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냥 저 하나 잘 사는 거 보면 된다고. 굳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가족 만들어봐야 그 남자 뒤치다꺼리 하다가 가는 인생 될 거 뻔한데 뭐하러 힘겹게 남자 만나 다시 그 삶으로 들어가냐는 말. 그게 엄마의 말버릇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두 사람이서 한두해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랑 남편보다도 더 오래 만난 사이인 것 같은데 말이죠. 저랑 남편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그냥 여기서 다 까발려 끝을 내건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건 일단 해보자라는 의지로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귀신 본 듯 두 분 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여길... 지금 이 시간에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남자 안 만날 거라며. 아니, 남자 만나는 건 상관없어. 엄마도 여자로서의 엄마 인생 살아야 하니까. 내가 언제 그거 반대했어? 그런데 그게 내 시아버지면 안 되지. 아니, 만약에 내 시아버지였더라도 시아버지랑 엄마가 그런 사이라면 우리가 결혼하게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였지. 이거 너무 개족보 아니야? 겹사돈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되고 내 엄마가 이 사람의 장모가 되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짓인 거잖아. 대체 왜 나랑 이 사람을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어? 그러자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이러실 수 있냐고 말이죠. 딴 사람은 몰라도 자기한테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얘기하는데 평소 그런 표현이나 얼굴을 하지 않던 사람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따지는 소리에 시아버지가 적잖이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두 분은 저희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더듬더듬 할 얘기가 있다며 한 가지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분이 연인 사이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아니, 그 두 사람이 남매래요. 시아버지가 더듬더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섞인 남매는 아니야.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된 남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얘네 아빠랑 동거를 오랫동안 했거든. 어쨌거나 우리들은 그래서 청소년기를 같이 오빠 동생으로 남매로 보냈단 말이지. 그런데 그 두 양반이 우리가 어느 정도 컸을 때 헤어지는 걸 택했고 우리는 그날부터 다시 남남이 되었어. 엄마, 이게 사실이야? 엄마 외동딸 아니었어? 그렇게들 알고 있지. 나도 홀아버지 아래 자란 걸로 그냥 다들 알고 있으니 평생 나한테는 오빠라고는 이 사람 하나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혼하시고 아니 동거를 끝내고 나한테 오빠마저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나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반항했다. 그러다가 네 아빠 만나서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는 내가 그냥 형제 자매 없는 홀아버지의 딸이라고 알고 계셨던 거야. 네 아빠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족보 복잡해지면 안 그래도 어머니 없이 자랐다고 나 싫어하신 네 할머니 때문에 내가 제대로 숨쉬고 살 수나 있었겠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숨겼어.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였지? 그랬지. 나는 또 대리사위처럼 잘 사는 집 딸내미한테 장가를 갔거든. 그 장가 가면서 과거가 복잡하다는 거 알려지면 뭐 나 역시도 좋을 게 없으니 여동생이 있었다느니 부모님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라졌다느니 그런 얘기 일절 할 일이 없었지.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 정들고 조석으로 한 집안에서 밥 먹고 부모님들 싸울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마음 나누고 그랬던 상대가 진짜로 형제 아니겠냐. 1년에 한두 번은 꼭 밖에서 만나 밥이라도 먹고 서로 삶이 힘들면 조금 돕기도 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남매 사이로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돈으로 만날 줄은 우리도 미처 몰랐지. 자기 삶 바빠서 한 번씩 만나 밥이나 먹었지. 내 자식이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사진 보여주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니. 새삼 오빠 아들이 내 사위로 온 게 참 감사하다 싶다가도 이거를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직 친척들도 다 모르는데 끝까지 비밀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안 그래도 네가 얼마 전에 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듣고 고민 많이 하고 있었다. 끝까지 숨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평생을 숨겨왔던 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했어. 대뜸 우리가 사실은 남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그랬다. 법적으로 엮인 남매였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말했다가 오해만 살까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미안하다. 엄마와 시아버지 얘기를 듣고 저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물론 오해가 밝혀진 건 좋았지만 두 분이서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과거를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것도 사실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쨌건 자식들한테만큼은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거라도 풀려서 다행이라고 두 분이 마음 편해하시는 걸로 저희는 그냥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진짜 희한한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한테 남편은 사위이자 조카 같은, 피부치는 아닌데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고 저 역시도 시아버지에게 저는 며느리지만 조카딸, 말 그대로 마음적으로는 조카 그 이상인 대상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두 분에게 며느리 사위로서의 사랑도 받고 조카로서의 사랑도 받으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가지 다짐받은 건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몰라도 되는 비밀은 없으니 꼭 반드시 다 말을 해달라고 말이죠. 엄마도 그러겠노라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조만간 저희 부부는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 함께 다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갈 생각입니다.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신혼여행지로 함께 여행을 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즐기고 올 참이에요. 저희 엄마 한 번도 세상에 오빠라고 소리쳐보지 못했는데 오빠랑 다정하게 사진 한번 남겨드리려고요. 그 계획을 하며 저희 부부 요즘에 아주 즐겁고 분주하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